아무것도 몰라도 처음 NFT 그림을 그리는 방법부터 랜덤하고 고유한 이미지 조합 자동 생성, 이미지를 NFT로 대량 자동 민팅하고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NFT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까지 이 영상으로 모두 배워서 직접 여러분만의 NFT 컬렉션을 무료로 만들어 보세요.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NFT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미지 하나가 130억 원에 팔렸다는 얘기도 있고, 지난해만 262배 커져서 약 30조 규모의 시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션 명품 브랜드도 NFT로 다본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게임사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위터, 유튜브, 메타 등 글로벌 탑 테크 기업들도 다 NFT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NFT가 뭐길래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FT와 NFT를 비교해서 알아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먼저 FT는 Fungible Token의 약자로, Fungible이 대체 가능한 이란 뜻이어서 대체 가능한 토큰이란 뜻입니다. 비트코인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비트코인은 내가 3.14개 있다고 해서 이 3.14개의 각각이 특별한 값을 갖는 건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반대로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다른 사람 것의 비트코인과 대체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면, NFT는 이런 각각의 이미지, 크립토펑크가 나한테 2개 있다고 했을 때 NFT 각각은 전혀 다른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심지어 가격도 이 번호마다 엄청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가지는 의미도 다릅니다. 즉 정리해보면 NFT란 일반적인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가능한 것과 다르게 각각 고유한 값을 지닌 토큰을 의미합니다. NFT가 특별한 이유는 이 NFT가 누구 것인지 블록체인 위에 스마트 컨트랙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으면서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여기에 특정 NFT를 누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줬는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 홀더스로 가보시면 어떤 지갑 주소가 몇 개의 NFT를 들고 있고 몇 퍼센트를 들고 있다, 이런 것이 블록체인 상에서 완전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나 들어와서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 탭을 보시면 이렇게 각각 토큰 아이디, 각각의 NFT마다 홀더,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갑 주소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NFT를 왜 사는지 알아보면, 먼저 정말 예술 작품처럼 그림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이거를 NFT 액자라고 해서 실제 액자에 내가 가진 NFT를 넣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술 작품의 하나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트레이딩으로 가격이 NFT가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것도 있어서 이런 시세 차익을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SNS에 내 프로필에 이렇게 NFT 사진을 자랑하는 게 굉장히 유행인데요. 그래서 내가 이 NFT의 주인이다 라는 거를 좀 자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특정 NFT를 보유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커뮤니티 혹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 NFT를 보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게임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게임 아이템을 NFT화해서 그 NFT를 사고 팔아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 게임을 좀 더 즐기기 위해서 NFT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아도 그냥 무지성으로 사는 경우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개인, 인도네시아의 어떤 개인이 셀카 사진을 NFT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14억 원이나 벌었다고 합니다. 또 방귀 소리를 녹음해서 올렸더니 50만 원에 팔렸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냥 무지성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시라고 해서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세계 1위 거래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에 유명한 보רד 에이프 얏 클럽이라는 NFT 컬렉션을 보면 총 10,000개의 아이템이 있고요. 가장 싼 바닥 가격이 106 이더리움, 가장 싼 NFT가 3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컬렉션들을 보자면 이런 그림들이 10,000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NFT 컬렉션은 이렇게 10,000개를 직접 일일이 다 만들려면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NFT를 발행할 때는 보통 이렇게 통일된 이미지 위에 눈이나 모자나 이런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변화를 주면서 그 조합을 바꿔가면서 고유한 NFT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레피버드 NFT 컬렉션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NFT 컬렉션을 만들고 발행하고 판매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레피버드가 뭔지는 이전 제 게임 개발 강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플래피버드를 제가 클론해서 만들면서
제가 이름 붙인 게임 이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세 캐릭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NFT로 발행하고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FT가 제작되는 큰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FT를 등록할 때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이미지를 여러 장 만든다고 하면 물론 직접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도 되겠지만 10,000장을 만든다고 하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보통 대량으로 NFT를 만들 때는 몸통, 눈, 입 이런 식으로 각각 파트들을 하나씩 먼저 제작을 하고 이거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합하여 여러 장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피그마나 포토샵 등을 이용해서 각각 파트들을 만들고 두 번째 단계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각각 파트들을 하나씩 조합하면 곱하기로 개수만큼 생기니까 엄청 많은 양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조합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민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팅이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NFT를 처음으로 발행하는 것을 민팅이라고 하는데요. 민팅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봤던 오픈시와 같은 NFT 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거래 플랫폼에는 NFT를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NFT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 게시판에 사진을 올리듯 그냥 사진을 올리고 이미지 설명 내용 이런 걸 쓰고 등록을 하게 되면 오픈시 자체를 통해서 이 NFT를 민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내 NFT가 오픈시에서 만든 스마트 컨트랙에 종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NFT에 다른 기능을 추가로 추가할 수 없고 종속이 되어버리고요. 또 다른 방법은 직접 스마트 컨트랙을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그 블록체인에 내가 만든 이미지를 NFT로 민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접 스마트 컨트랙을 등록하게 되면 이 스마트 컨트랙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NFT에 추가로 넣을 수가 있고 내 웹사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NFT를 직접 민팅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웹사이트로 민팅을 하게 되면 신청한 사람들에게 랜덤하게 NFT를 발행하게 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민팅한 다음에 이제 각각 사이트에서 사간 사람들이 내 사이트에서 얻은 NFT를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파트별 이미지 제작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제작할 때 우리는 피그마라는 도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창에 figma.com으로 접속하시게 되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와서 여기서 피그마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그마는 요즘 굉장히 많이 쓰이는 디자인 도구인데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간단한 작업까지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ry Figma for free 이걸 눌러서 시작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회원 가입이 필요한데요.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회원 가입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디자인 파일 여기 플러스 있는 이걸 눌러서 새로운 디자인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런 빈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서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피그마 사용법은 이 위쪽에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네모를 그리고 싶다 하면은 이런 네모를 눌러서 쓱 긁으면 이렇게 네모가 생기고 왼쪽에 레이어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를 먼저 각각 몸통, 날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무거나 넣어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면 프레임 섹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 1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생겼는데 이거를 배경, 백그라운드 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프레임의 XY 좌표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디자인 탭에 있는데 이 XY 좌표를 0,0으로 잡아주시면 박스가 전체 캔버스의 중앙으로 오게 됩니다. 화면을 이동하시려면 이렇게 스크롤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손바닥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이거를 쭉 움직이시면 이렇게 화면을 돌아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정해주겠습니다. 이미지의 사이즈는 NFT가 특정 규격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좀 크게 1024, 1024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잘렸죠? 이럴 때는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은 화면이 축소가 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시 손바닥으로 가운데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24짜리 그림을 만들 거고요. 이 프레임을 이렇게 생성하셨으면 이제 안에 있는 이런 렉탱글 실제 이미지 이것도 1024로 맞춰서 이렇게 프레임에 맞춰서 배경을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든 프레임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프레임이 옆에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프레임 위치를 다르게 하면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위에는 몸통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몸통이니까 바디라고 만들고 이것도 일단은 이렇게 놓은 다음에
바디도 프레임을 0,0으로 맞춰줘서 하나로 이렇게 몰아줍니다. 그리고 이 바디 프레임 안에는 몸통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그릴 때는 여기 도구 중에 이렇게 펜 모양이 있습니다. 펜으로 그릴 수도 있고 펜슬로 그릴 수도 있는데, 펜은 이제 직선이나 곡선 이런 걸 좀 명확하게 그릴 수 있고, 펜슬은 그림판에서 이렇게 그냥 그리는 것처럼 어떤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습니다. 펜슬로 그리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럼 펜슬이 선택됐으면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몸통 이렇게 둥그렇게 그린다고 하면 몸통을 둥그렇게 그려줍니다. 이런 거가 잘 안 만났다 하면은 이 화살표를 선택해서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거를 편집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끝부분을 만나게 하면 이 속이 꽉 차서 이 색을 뭔가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스트로크가 이 선이고, 필이 안에 뭐 채우는 건데, 필에 플러스를 누르면 지금은 뭐 이상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웠고요. 그리고 이 렉탱글은 이제 배경에서 복사된 거니까 얘는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이제 배경에 남아있으니까 뒤에 이렇게 배경이 있고 바디가 있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구성이 됩니다. 레이어 개념이 이 그림 도구를 안 다뤄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이게 어느 게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런 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바디 위로 올리면 이 바디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숨어있죠.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위로 올라와서 가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 이런 레이어를 안 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오른쪽에 눈 모양이 있습니다. 이 눈 모양을 클릭하시면 눈이 감기면서 이렇게 레이어 하나가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레이어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보이고 안 보이고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입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다 만들려면 너무 오래 걸릴 테니 어떻게 내보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내보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배경을 내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각각 이 요소들을 하나씩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내보내고 싶은 프레임, 백그라운드면 이 백그라운드를 눌러서 이게 선택이 됐을 때 오른쪽 아래에 익스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익스포트가 내보내기인데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내보내는 옵션이 나옵니다. 이때 항상 레이어끼리 겹치려면 투명한 성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PNG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익스포트 백그라운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받아지고, 열어보시면 이렇게 배경 이미지만 따로 떼서 이 레이어만 받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형식으로 그린 말고 블루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눈 감기를 누르고 다시 블루를 눈을 켜고 이 파란 배경이 됐을 때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익스포트 백그라운드를 하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파란 이미지가 다운받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도 받아보겠습니다. 몸통은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항상 똑같은 크기, 이 프레임의 크기가 1024, 1024로 맞췄으면 이 프레임을 선택하고 이 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운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벡터를 선택하고 다운받는 분도 있는데 이 벡터를 선택하게 되면 이미지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미지 크기가 912, 524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거를 다운받으면 이것과 백그라운드를 합칠 때 어느 위치에서 합쳐야 되는지 몰라서 막 이상하게 합쳐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다운받을 때는 이 큰 프레임 단위, 이 프레임을 선택해서 항상 1024, 1024 이 크기를 맞춰서 아래쪽에 익스포트를 누르면 익스포트 바디를 했을 때 이렇게 이미지 크기가 1024, 1024 짜리로 똑같은 크기로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통을 받을 때도 이렇게 프레임 크기가 같은지 항상 확인을 해주시고 이미지 모음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윙, 마우스, 아이, 바디, 백그라운드 이렇게 나눠서 각각 2개씩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윙이 위로 올라간 모양이 지금 켜져 있는데 이걸 끄고 아래로 내려간 모양 이렇게 하면 아래로 내려간 날개가 달리고, 입도 지금 옐로우가 켜져 있는데 이걸 끄면 오렌지가 보여서 이렇게 오렌지 입술로 만들 수 있고, 눈도 지금 앵그리로 되어 있는데 이걸 끄면 보통으로 돌아오고, 이런 앵그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2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이 네모랑 눈이랑 같이 들어가 있죠. 이 2개를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그룹 셀렉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관리를 하면은 좀 더 관리하기 좋습니다. 노멀은 꺼놓고 이 앵그리만 이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익스포트하면 이런 그룹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그림을 원하는 레이어마다 특징을 바꿔서 만들어 보시고 항상 같은 프레임 크기로 익스포트해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투명한 PNG 이미지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파트별로 백그라운드, 버디, 아이,
아이, 마우스, 윙스 이렇게 폴더를 나눠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각각 파일들을 하나씩 저장을 해줬습니다. 바디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각각 이미지 하나하나가 마우스 우클릭 속성을 열어봤을 때 항상 이미지 크기가 같은 크기로, 같은 프레임 크기로 만들어 주셔야 겹쳤을 때 정상적으로 겹쳐집니다. 그리고 항상 PNG 투명 파일로 만들어 주셔야 레이어를 겹쳤을 때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보일 수 있겠죠. 제가 만든 걸 정리해보면 날개 3개, 입 3개, 눈 5개, 몸통 12개, 배경 3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합하는 거니까 이렇게 조합한다면 한 마리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조합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개수만큼 곱한 것만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곱해주면 총 1620개의 가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1620개의 새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숫자가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눈이 좀 특별하고 배경이 특별한 거를 좀 적게 둬서 얘를 좀 희귀하게 놔두고 확률을 조정하여 이거를 1000개만 랜덤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조합을 위해서 다양한 툴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요즘 많이 쓰이는 해시립스라는 분이 만든 해시립스 아트 엔진 코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NFT가 핫해서 엄청나게 핫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다운받으시려면 깃허브에 해시립스 아트 엔진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거는 본문과 댓글에도 남겨놓겠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릴리지스로 눌러보시면 여기서 최신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 zip 파일 이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압축을 풀어보시면 이런 파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코드를 실행하시려면 설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코드를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코드 편집기를 받아주시면 좋은데요. code.visualstudio.com으로 접속하시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진행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node.js라는 걸 설치해야 되는데요. nodejs.org/ko 한국어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안정적, 신뢰도 높음 이거를 클릭하셔서 안정적인 Node.js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설치창이 뜨면 다음, 동의, 다음, 넥스트, 인스톨을 누르면 설치가 끝납니다. 그러면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셨으면 이런 아이콘이 뜰 텐데요. 이거를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파일에 오픈 폴더를 눌러서 아까 다운받은 해시립스 아트 엔진 압축 풀린 폴더를 선택을 하고 폴더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위에 터미널 부분을 눌러서 뉴 터미널을 눌러서 터미널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마 처음 켜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워쉘이 떠서 PS가 붙어 있을 텐데요. 우리는 여기 플러스 옆에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다른 창도 열 수 있는데 커맨드 프롬프트라는 걸 열어서 여기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해시립스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GitHub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파일은 받았으니 npm install 요걸로 설치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node.js를 설치했으니까 요거를 복사해서 명령어 입력창에 붙여놓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다 됐습니다. 이런 오류가 떴는데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사용 방법을 보면 src-config.js라는 곳에 이렇게 레이어별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src의 config.js 이거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여러 설정들을 할 수 있는 코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layer configurations라고 되어 있는 이 정보 이거를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냥 기본적으로 예시가 들어있는데요. 왼쪽에 layers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버텀 리드, 아이 컬러 해서 이런 이미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보시면 우리가 만든 것과 유사하게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 조각들을 내놨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config.js를 보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떤 순서로 이 레이어를 쌓을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배경이 아마 제일 뒤에 갈 거고 그 위에 뭐가 오고 그 위에 뭐가 오고 이런 것들을 쭉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한테 맞는 방법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 전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냥 이거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냥 기본 설정을 실행시켜 보면 그러면 npm run build 아니면 node index.js를 실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중에 아무거나로 복사해서 여기 명령어 입력창에 붙여놓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뭐가 뜨고 크리에이션 5까지 되면서 끝이 났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로스 에디션 사이즈 2하고 5로 돼 있으니까 요 숫자에 맞춰서 개수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생겼나 보면 여기 빌드 왼쪽에 빌드라는 폴더에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 이미지스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1, 2, 3, 4
라고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다양한 조합이 되어서 최종 이미지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JSON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도 있는데 이거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각 이미지, 1번 이미지에 대한 뭔가 메타데이터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임은 너의 컬렉션이다. 설명은 뭐고, 이미지는 어딨고, 속성은 뭐 백그라운드는 블랙이고, 아이볼은 레드고,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니까 우리는 여기 레이어스에 있는 이미지만 바꿔서 조합을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이 레이어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미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하이하고 해시태그 20, 로우 해시태그 40, 미들 해시태그 40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숫자들이 이름 뒤에 해시태그 뒤에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숫자는 확률인데요. 즉 이 하이라는 그림은 20% 확률로 출현하고 로우라는 그림은 40% 확률, 미들이라는 그림은 또 40% 확률. 그럼 100개를 생성한다 하면은 확률적으로 로우가 40개, 미들이 40개, 하이가 20개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확률을 이미지 이름에 해시태그 뒤에 넣어줌으로써 쉽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편리하게 보려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Reveal in File Explorer를 누르면 이렇게 파일이 열리고 현재 레이어 폴더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것들은 일단 다 삭제를 해주고 이 레이어스 폴더에 우리가 만든 파트 조각 이미지들을 붙여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각각 요소마다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붙여서 그 뒤에 나올 확률까지 적어주면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이미지가 있다면 이 이미지를 좀 더 적은 확률로 나오게 하면 어떤 레어한 NFT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거나 뭐 눈도 좀 특별한 눈이 있다면 얘는 좀 확률을 낮춰서 다른 것보다 희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들의 합계가 항상 100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같은 확률로 나오고 싶다 하면은 그냥 색깔별로 같은 숫자를 주시면 모두 같은 확률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어에 넣었으니 컨피규레이션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로스 에디션 사이즈는 1000장을 만들 거고요. 1000장을 만들고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숫자만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보면 우리는 백그라운드를 넣고 그 다음에 바디를 놓으니까 바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입이 먼저 와야지 이게 눈에 안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마우스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아이를 놓고 그 다음에 윙스를 넣게 되면 그러면 요 나머지는 필요 없겠죠? 요거를 지워주면 이제 레이어 오더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를 하면 저장이 되면서 요 하얀 점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빌드된 거, 이 빌드 폴더는 마우스 우클릭, 딜리트 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이걸 삭제해 주시고 다시 코드를 실행하는 명령어인 load index.js 이거를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터미널 cmd 창에서 Ctrl V로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계속 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00장의 조합이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막 랜덤하게 조합을 해보면서 지금 데이터가 존재하면 DNA exist 라고 해서 존재한다 라고 뜨고 계속 새로운 랜덤 조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1000장의 이미지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드에 이미지스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1번부터 쭉쭉 다 전혀 다른 모양의 이미지가 조합이 되어서 1000번째 이미지까지 생성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각 요소들이 다 서로 다르게 조합이 되어서 항상 유일한 이미지가 됩니다. 추가로 JSON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미지마다 고유한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정보를 변경하시려면 src의 config.js로 들어가 보시면 위쪽에 name, prefix, description, base URL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bird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설명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수정 반영하려면 여기 GitHub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npm run update info 이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터미널에 붙여 넣어주시면 이게 실행이 되면서 다시 config를 닫고 JSON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JSON 파일에 있는 name, description 이런 게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정보를 더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GitHub에 나와 있는 설명에 맞춰서 뭔가 정보를 더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npm run update info 이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이 JSON 파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 JSON 파일은 나중에 NFT를 등록할 때 정보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훨씬 더 등록하기 편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랜덤하게 생성된 고유한 1000개의 이미지 파일과 이에 대한 정보를 담은 JSON 데이터가 모두 완성이 되었으니 이거를 NFT로 발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FT 제작 흐름에서 여기까지는 완성을 했고 이제 다음 단계인 민팅, 거래
이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간단한 과정인 오픈C에서 직접 민팅하는 방법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부분도 강의를 원하시는 분이 많으시다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C에서 NFT 민팅을 하는 과정을 알아보면 먼저 이런 오픈C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는 일반적인 사이트처럼 아이디 비밀번호를 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블록체인 지갑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진행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블록체인 지갑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 중에서 메타마스크가 지갑 중에 가장 유명하게 1위로 쓰이고 있어서 이 메타마스크 지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C 사이트에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NFT 작품을 등록할 때 블록체인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 세 가지 마켓 중에 하나로 출시를 해야 되는데요. 오픈C에서 등록 가능한 세 가지 블록체인별 특징을 각각 알아보자면 먼저 이더리움은 코인 전체 시총 2위로 오픈C에서 거의 2천만 개 가까운 NFT 작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면서 가장 큰 시장인데요. 대신에 단점으로는 수수료가 비쌉니다. 이 수수료는 이더리움 가격이나 트랜잭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이지만 대략적으로 한 20만 원 이상 한번 등록할 때 이 정도 수수료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큰 시장이지만 너무 비쌉니다. 두 번째 시장은 폴리곤이라는 블록체인 위에 있는데요. 이 폴리곤은 코인 시총 14위를 하고 있으며 총 약 한 700만 개 정도의 NFT 작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픈C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두 번째로 크고요. 엄청난 장점이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히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바로 NFT 작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은 클레이튼 시장이 있는데요. 코인 시총은 40위이고 현재 약 40만 개의 NFT 작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코인은 그라운드X라고 카카오 계열사에서 만든 한국 K코인입니다. 클레이튼은 수수료가 완전 무료는 아닌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대충 한 10원 미만으로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는 수수료를 내려면 또 코인을 옮겨오고 이런 귀찮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완전 무료인 폴리곤 블록체인 위에 우리가 만든 NFT를 등록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메타마스크 지갑을 이용해서 오픈C로 로그인해서 폴리곤 블록체인 기반의 마켓에 우리의 NFT 작품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지갑인 메타마스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etamask.io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클릭하고 인스톨 메타마스크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크롬의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처음 만드신다면 설정을 시작하죠를 눌러서 지갑 생성을 해줍니다. 메타마스크 개선은 참여하셔도 좋고 참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메타마스크 지갑의 암호를 생성을 해줍니다. 입력하시고 이용약관 동의를 해주신 다음에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갑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영상이 나오고요.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내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비밀 단어가 여기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는 절대로 딴 데 노출되면 안 되고 본인이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지갑을 다 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서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구문 확인을 구문 순서대로 클릭하셔서 만드신 다음에 넘어가서 모두 완료를 누르시면 적용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메타마스크 지갑이 생성 완료되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여셔서 이 메타마스크에 핀 표시되어 있는 걸 체크해 주시면 메타마스크가 항상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 지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갑을 만들었으니 NFT 최대 거래 플랫폼 오픈C로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OpenSea.io로 접속하시면 오픈C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카운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지갑과 연결해서 로그인하라는 장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메타마스크를 선택하시면 우리가 설치한 메타마스크가 뜨고 이렇게 계정과 연결할 수 있게 나옵니다. 다음을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 연결을 누르면 오픈C에서 내 메타마스크 지갑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완료했습니다. 내 프로필을 눌러서 여기서 세팅스로 들어가시면 이런 서명을 거쳐서 서명을 하시면 내 프로필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프로필을 꾸며줘 봤고요. 내 프로필에 마우스를 올려서 내 컬렉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My Collections라는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컬렉션, 여러 개의 NFT를 담는 하나의 묶음
같은 건데요. 이 컬렉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a Collection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컬렉션에 대한 로고, 이미지, 설명 이런 것들을 쭉쭉 입력을 해줍니다. 로고 이미지, 피처 이미지, 배너 이미지 이걸 다 추천 규격에 맞춰서 삽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정해주고 URL도 원하시는 URL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 작성을 해주시는데 이때 마크다운 문법을 여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 채널 링크를 이렇게 넣었는데 마크다운 이걸 클릭해 보시면 마크다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문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링크나 이미지 같은 것도 마크다운 문법이 적용된다고 하니 이 설명란에 추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카테고리는 아트, 콜렉티블, 뮤직, 포토그래피 뭐 등등 있는데 저는 콜렉티블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집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링크를 추가하게 되면 좀 더 내 NFT에 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추가하셔도 좋고 추가로 크리에이터 어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 NFT 작품이 거래될 때마다 나한테 얼마만큼의 수수료가 돌아오게 할지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퍼센티지는 최대 10%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0%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받을 지갑 주소를 등록하라고 하는데 지갑 주소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메타마스크를 열어서 어카운트 이거를 클립보드의 복사를 눌러서 여기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아까 이더리움, 폴리곤 그리고 클레이튼도 있는데 클레이튼을 올리려면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수료가 무료인 폴리곤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먼트 토큰은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요.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추가해서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테마는 뭐 투명 이미지면 요거 하는 게 좋다고 하고 1대1이 아니라면 요거 꽉 채울 수 있다면 요거를 선택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거를 클릭해주고 마지막은 민감한 컨텐츠는 이 토글을 켜주면 된다고 하는데 전혀 민감하지 않은 작품이니까 바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컬렉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티드가 뜨면서 컬렉션 생성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잘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시려면 오른쪽 위에 에딧 버튼을 눌러서 내 컬렉션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블록체인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면 조레피버드 컬렉션을 만들었으니 이제 아이템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아이템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해서 NFT를 민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미지 중에서 일단 1번만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이름은 여기 아까 제이슨 파일이 번호별로 생겼었죠. 이 제이슨 파일에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레피버드 샵 1번 이렇게 생겼고 익스터널 링크 요거는 꼭 넣지 않아도 되고 디스크립션 이거는 여기 써줬죠. 이것도 이렇게 붙여 넣어주고 그리고 콜렉션은 우리가 만든 조레피버드 콜렉션에 넣고 프로퍼티스 이 프로퍼티스가 뭐냐면 이런 특징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트레이 타입 백그라운드가 나이트 밤이고 애드모어를 하면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바디는 갈색 브라운이고 잎은 옐로우 노란색이고 이 메타데이터가 우리가 설정한 폴더 이름과 파일 이름에 의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생겼죠. 이런 특징들을 입력해주고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됐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레벨이나 스태츠 같은 걸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각 이미지당 고유한 하나의 NFT만 발행한다면 서플라이를 1로 두시고 하나의 이미지로 여러 개를 만들고 싶다 하면 서플라이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폴리곤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크리에이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레피버드 1번 이미지를 생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편집하거나 셀을 눌러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1번부터 1000번 혹은 10,000개까지 생성했다면 1번부터 10,000번을 일일이 손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이거는 자동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일단 하나라도 올리고 판매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자동화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컬렉션에 이 조레피버드 컬렉션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내 컬렉션 안에 아이템 하나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팔려면 얘를 클릭해서 셀을 누르면 팔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면은 이렇게 프로퍼티즈 이 속성들이 잘 표현돼서 들어갔고 설명도 잘 들어갔고 디테일스 안에 보면 이렇게 컨트랙 어드레스라고 해서 이걸 눌러보면 실제 폴리곤 블록체인 위에 어떤 주소에 올라갔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소는 오픈시에서 만든 스마트 컨트랙에 올라간 주소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오픈C에서 발행하게 되면 오픈C의 스마트 컨트롤러에게 속해져서 특별한 기능을 추가로 넣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셨으면 위쪽에 셀 버튼을 눌러서 가격을 설정하고 판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폴리곤 블록체인에서도 이더리움 가격 기반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가격을 보려면 이렇게 1이더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2,500불, 대략 300만원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소수점 단위도 입력할 수 있는데요. 0.01 하면 25불, 3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기간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 기간은 한 달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옵션을 누르면 뭐 특별한 구매자를 위해서 예약을 해둘 수도 있는데요. 이걸 체크하면 특정 구매자의 지갑 주소를 넣으면 그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모두에게 팔려면 체크를 해제하고 그리고 컴플리트 리스팅을 눌러서 등록을 완료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언록 커런시를 통해서 등록할 때 이 거래를 해제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언록을 눌러서 메타마스크와 연결해서 서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인을 해주면 NFT가 판매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판매 등록이 완료되었고 가격 세팅도 된 상태에서 다시 내 컬렉션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1000개를 다 등록하려면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제 업무 자동화 강의를 보신 분들이라면 직접 코딩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항상 직접 코딩하기 전에 흔히 쓰이는 기능은 이미 누군가는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에 업로드 오픈C로 검색해보니까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니까 이게 처음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것도 잘 되어 있는데 얘는 메타데이터가 입력하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다가 이분이 새로 개조해서 또 업데이트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메타데이터 입력까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는 본문과 댓글에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GitHub 주소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코드 에서 다운로드 칩을 눌러서 이 코드를 다운받아 줍니다. 이렇게 다운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풀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해당 폴더를 열어줍니다. 폴더를 여는 방법은 파일 오픈 폴더를 눌러서 다운받아서 압축 푼 이 폴더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파이썬 파일을 열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난독화를 해놨습니다. 이게 난독화라고 코드를 누가 베껴가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놓은 건데 그래서 혹시 이게 뭔가 악성 코드를 혹시나 숨겨놓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저 이걸 직접 해독화를 돌려서 로우 코드를 보았습니다. 로우 코드를 보니까 뭐 특별히 악성 코드 같은 건 없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업로드 파일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에서는 안전한데 이 코드가 업데이트 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것보다 더 업데이트가 된 경우에는 직접 이 코드, 이 컴파일 전까지 여기까지만 실행하면 이 결과로 실제 코드가 나오니까 직접 검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업로드 파일을 실행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할 건데요. 파이썬 개발 환경이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전에 제가 올린 파이썬 코딩 강의를 참고해서 파이썬과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 설정하는 방법까지만 따라오시면 이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세팅 완료하신 다음 이 requirements.txt 안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GitHub에도 나와 있는데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이거를 입력하면 됩니다. 얘를 여기에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세팅이 완료됐고 파이썬 업로드.py를 실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실행해보면 이런 창이 떠서 여기에 정보를 입력하고 스타트를 돌리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보를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설명을 보니까 오픈C 컬렉션 링크는 오픈C의 컬렉션 주소에 assets create까지 붙여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조코딩의 my collections로 들어가 보시면 이 컬렉션 주소가 나오는데 이 뒤에 assets create까지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붙여놓고 뒤에 assets create까지 붙여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는 2번이고 end 넘버는 1000번이죠. 그 다음에 디폴트 프라이즈는 저는 0.01로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은 조 래피 버드로 지어주고 디스크립션은 제이슨 파일에 넣어놨었죠.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png고 익스터널 링크 이거는 제 유튜브 주소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src 부분에 이미지랑 제이슨 부분에 현재는
이분이 그냥 테스트로 넣은 이런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만든 이미지와 제이슨 파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걸 복사해서 src 안에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이름이 같은 거는 덮어 쓰겠습니다. 네, 붙여 넣어서 이제는 우리가 만든 이미지가 잘 들어갔죠? 제이슨도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트레이트 정보까지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겠죠? 네, 이렇게 세팅을 다 완료했고 그러면 여기까지 세팅을 다 완료했고 그 다음에 클릭 앤 셀렉터 src 요거를 눌러서 src 폴더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요거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Save this form 하면 저장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클릭 오픈 크롬 브라우저 이거를 눌러서 메타마스크로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크롬이겠죠? 이렇게 자동으로 켜진 크롬에서 메타마스크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타마스크 이거는 새로운 브라우저가 열린 거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롬에 추가가 됐고요. 네, 시작하기를 눌러서 이 메타마스크는 이미 복구 구문이 있습니다로 여기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복구 키를 입력하고 완료를 누르면 메타마스크가 정상적으로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메타마스크를 연결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타트를 누르면 된다고 합니다. 스타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오픈C까지 로그인을 진행한 후에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메타마스크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스타트를 눌러줍니다. 연결하니까 자동으로 열심히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까지 자동으로 다 입력을 해주고요. 등록됐고 판매까지 자동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도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세 번째도 등록했고 판매까지 등록이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1000개의 NFT가 모두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1000개를 생성했지만 그 중에서 901번부터 1000번까지 100개는 여기 Complete Listing 이거 체크박스를 해제해서 그냥 민팅해서 생성해서 제가 갖고 있게 하고 시장에 판매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런 뒤쪽 이렇게 판매 등록되지 않은 NFT의 경우 이렇게 눌러서 여기 트랜스퍼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특정 주소에게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100개는 남겨놨다가 나중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를 열어서 당첨자분에게 트랜스퍼를 이용해서 무료로 선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특정 주소로 무료로 주는 것을 에어드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NFT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난 게임이나 웹 앱처럼 별도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안 살 것입니다. 따라서 NFT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사람들이 사고 싶게 만들어야 진정한 NFT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FT의 가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것들을 알아보면 먼저 NFT 커뮤니티가 있겠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설명드렸지만 BAYC라는 곳은 굉장히 트위터, 디스코드, 오프라인 커뮤니티 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NFT의 가치가 점점 올라갑니다. 또 특별한 홀더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VFriends라고 해서 게리 바이너척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이자 인플루언서인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발행한 NFT 중에 특정 NFT를 들고 있으면 이분과 1대1로 식사를 하거나 컨설팅을 받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게임에 연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내에서 실타래라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게임에 사용되는 카드를 NFT로 만들어서 NFT의 가치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레피버드 NFT를 이렇게 만들고 발행을 했는데 이걸 그냥 강의에서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혜택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해 조코딩 디스코드 커뮤니티 서버를 오픈하였습니다. 이거는 NFT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사실 디스코드 커뮤니티를 원래 오픈하려고 했는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는 계기로 좀 더 빠르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NFT를 위한 커뮤니티는 아니고 그냥 조코딩 채널에서 코딩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질문 답변도 하고 자기가 만든 걸 자랑하고 함께할 동료를 찾고 저한테 어떤 콘텐츠 해달라 요청도 하고 이벤트를 통해 선물도 드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VIP 전용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NFT 인증을 완료하신 분들에게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해서 VIP 대화 혹은 VIP 전용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혜택들은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추가해서 더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디스코드 VIP 특별 채널에 입장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주기적인 이벤트 자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신 분 중에 NFT 보유자들은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질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모든 질문 답변을 해준다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NFT 홀더들은 좀 더 우선적으로 최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기적인 선물 증정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출판사에서 책 이벤트나 굿즈가 나오거나 이런 외부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기프티콘을 제가 뿌리거나 아니면 게리 바이너척처럼 조코딩과의 식사권 이런 거를 추첨을 종종 해서 NFT 홀더분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당장 제가 생각했을 때 드릴 수 있는 혜택들이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미정인데 추후에 제가 이 조레피버드 인증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아예 강의 플랫폼을 만들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강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아예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서 그냥 현금이 아니라 토큰 기반으로 결제하게 하고 하면은 좀 더 색다르고 더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거를 그냥 생각 중인데 아직 뭐 확정되고 막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냥 이런 걸 추후에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P2E 게임이랑 연계를 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서 요것도 만들어 볼까 고민 중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토큰, NFT 등이 나올 텐데 그거를 우선적으로 신규 기능성 NFT를 에어드랍을 이 조레피버드 홀더분들을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료 강의 나올 때 쿠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진다면 NFT 홀더분들 대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함께 진행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당장 제가 강의 올리면서 드릴 수 있는 혜택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댓글이나 디스코드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이걸 반영해서 더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레피버드 NFT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도 직접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입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창에 오픈시.io의 조레피버드 컬렉션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뭔가 NFT 프로젝트가 유명해지면 사칭도 많이 생긴다고 하니 항상 이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NFT 중에서 마음에 드는 조레피버드 NFT를 고르셔서 여기서 바이 나우를 누르면 폴리곤 기반 이더리움으로 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입금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서 이걸로 해도 되지만 바이 위더 카드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언리뷰드 콜렉션 이게 사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하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주소를 꼭 잘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거 이해했다 체크하고 금액이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을 누르면 이렇게 지갑을 연결할 수 있고요. 수수료는 5,650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좀 더 싸게 하는 방법도 뒤에서 알려드릴 테니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이걸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매를 진행하면 컨펌 체크아웃 이걸 하면 마지막으로 서명 요청을 하고 첫 거래는 이렇게 연락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되었고 사인 메시지를 해서 서명을 해주시면 뭔가 오류가 떴는데 근데 계정으로 들어가 보니까 구매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내 계정의 프로필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컬렉티드 안쪽에 구입한 NFT가 잘 표시가 되고요. 이거를 눌러서 다시 셀을 눌러서 원하는 가격에 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저렴한 수수료로 폴리곤 NFT를 구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서 이걸 보고 나면 차라리 그냥 카드 결제를 통해서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설명드리면 먼저 K뱅크에 원화를 입금하고 업비트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업비트에서도 바로 폴리곤을 살 수도 있는데 이때 구입한 폴리곤은 이더리움 체인 기반이라 오픈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업비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잘못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론을 구입하셔서 트론을 바이낸스로 옮깁니다. 이때 전송 수수료가 1트론 77원 정도라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이제 트론을 팔고 다시 폴리곤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매틱이라고 되어 있는 게 폴리곤입니다. 이거를 구입하셔서 이제 이거를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옮겨줍니다. 근데 그 전에 폴리곤 네트워크를 추가를 하셔야 이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네트워크를 추가하시고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때도 수수료가 한 200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마스크 자체에서 폴리곤과 이더리움을 수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수합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합하는 플랫폼에서 수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뭐 가스피로 한 0.1매틱 200원 혹은 더 싸게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폴리곤 이더리움이 있는 거라 이걸 가지고 오픈시에서 NFT를 정식으로 메타마스크 지갑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수료를 합쳐보면 한 500원 정도 나오는데 이 과정을 다 거칠 거 생각하면 그냥 카드 결제가 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NFT를 구입하시고 인증하는 방법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용과 댓글란에 있는 디스코드 서버로 들어오시면 처음에는 이걸 체크하셔야 나머지 메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VIP에 NFT 인증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보시 VIP 승급 방법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처음에 체크를 해서 인증 완료하셨으면 이렇게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VIP로 승급을 합니다. 그러면 인증 방법은 조래피버드 NFT를 구입하고 이건 했고, 두 번째 지갑 인증을 눌러서 NFT를 인증합니다. 아래쪽에 지갑 인증을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뜨고, 승인을 누르면 웹브라우저가 열려서 지갑을 통해서 내 NFT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지갑 연결하기를 누르게 되면 메타마스크가 뜨는데요. 혹시나 이 메타마스크가 안 뜨시는 분들은 크롬 창을 하나 여셔서 이 하나 띄워놓은 상태에서 지갑 인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두 번째 탭에 열리면서, 두 번째 탭에서 열리면 이상하게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탭에서 지갑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서명을 진행해 주시면 지갑에 있는 조래피버드 NFT의 개수를 세서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인증이 완료되셨으면 창을 닫고 세 번째 VIP 승급 버튼을 누르게 되면 VIP 회원으로 올라갔고, 역할에도 VIP 회원이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FT 개수에 따라서 1개 이상이면 VIP, 3개 이상이면 VVIP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VIP 전용 채널들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코드 채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